530번입니다. 2000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 두 번째 식에서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먼저 할게요. 플러스 2025 마이너스 1을 했을 경우에 곱해서 마이너스 2025 나오고 더하면 1024가 나오죠. 2024가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2025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x는 2025 마이너스 2025 x는 1. 두 근 중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는 2000 마이너스 2025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 할 때요. 식이 좀 너무 커서 치환을 해서 할게요. 2024를 a라고 두고 x가 있죠.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024보다 1 작은 수니까 a-1, 2025는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럼 두 식을 보시면 a제곱 x제곱이 되고 여기는 합차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럼 식을 가져와서 밑에다 써놓고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a제곱 x제곱 1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번 해볼까요? 여기 x 지울게요. 둘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고 둘을 곱하시면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인데 이 식을 분배 법칙 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얘랑 같아져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제곱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a제곱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x는 1이 돼요. 그런데 a제곱으로 나눠주시면 x는 a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는 1이죠. 그럼 둘 중에 큰 근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1이고 작은 거는 마이너스 2025라서 두 개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2025이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2026이 정답입니다. 31번입니다. 세 유리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 근이 주어졌죠. 다른 한 근을 구하려면 A, B, C를 구해야 합니다. 일단 근을 알려줬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A 2 플러스 루트 3 제곱 플러스 루트 3 B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0이죠. 전개시킬게요. 2는 4A가 되고요. 4A 루트 3이 되고 3A가 됩니다. 플러스 2 루트 3B가 되고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일 거예요. 루트 3이 없는 것으로 먼저 묶어볼게요. 두 개를 더하면 7A가 되고요. 플러스 3B 플러스 C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루트 3이 있는 것이니까 루트 3으로 묶어줄게요. 루트 3과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버리면 0과 같아지죠.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0이고 4A는 마이너스 2B가 될 거죠. 약분을 하고 넘길게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7A에다가 3 곱하기 B 대신 마이너스 2A를 대입하시면 7A 마이너스 6A니까 C는 A가 남죠.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식을 A 대신 B 대신 대입할게요. AX제곱 플러스 루트 3 B 대신 마이너스 2AX C 대신 마이너스 A입니다. A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AX 마이너스 A는 0이죠. A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예요. 그럼 근해공식을 써서 X값 구하겠습니다. 2분의 짝수공식 쓸게요. 2니까 2로 나눠주면 1이 되죠. 그러면
x는 a가 1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예요. 그럼 짝수공식으로 써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죠. c.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플러스 1을 해주면 4가 되기 때문에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2 플러스 루트 3이 있기 때문에 루트 3 마이너스 2가 다른 한 근의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은 베타분의 통분할게요. 그냥 역수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었고요. 베타가 루트 3 마이너스 2인데 역수를 취하시면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2를 해주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죠. 쓸게요.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2를 해주시면 3 마이너스 4가 되고 루트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앞에다 곱해주시면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다 그러면 더해져서 0이 되네요.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니까 답은 0이 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한근 z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z를 먼저 대입해보면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 1 플러스 z가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z는 마이너스 z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가져와서 정리해보면 zn제곱이 되고요. 1 플러스 z의 제곱을 해주고 n제곱을 나중에 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z제곱 대신 z제곱을 요거 대신 넣을게요. z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z제곱을 제곱해주고 n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럼 zn제곱 곱하기 z4n제곱이 되고 둘을 곱해주시면 z5n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양변에 z 플러스 z-1을 곱할게요. 양변에 z-1 z-1을 곱해주시면 z-1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 되고 얘는 z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공식이고 z세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럼 z세제곱이 1이라는 걸 가지고 n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할 건데요. 이 결과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n에다가 3의 배수가 이렇게 5n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 5n이 3의 배수가 되게끔 만들면 다 무조건 1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z5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해주면 z15제곱이 되고 1을 5번 곱하니까 그대로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6이 되면 z5제곱에다가 6제곱을 하게 되면 30제곱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에 10제곱이면 1을 10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3의 배수를 계속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n이 될 수 있는 수는 3, 6, 9, 12 해서 48까지 모두 16개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주어진 도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2cm, 가로가 4cm입니다. 조건이 APOS, 이 사각형의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x라고 잡을 거고 여기를 2x라고 할 건데요. 그 이유는 여기가 4죠. 이 삼각형의 밑변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1대 2예요. 근데 이 삼각형도 이 커다란 삼각형이랑 닮음이기 때문에 얘가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는 2x라고 둘 거고요. 여기 가로, 요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4에서 2x 뺀 겁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은 가로가 2x, 세로는 여기 세로는
2에서 x 뺀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 먼저 구할게요. 여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2x에 2 마이너스 x가 됩니다. 합해서 3이라고 했죠. 그럼 분배 법칙 해주시면 4x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2는 4x가 되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고 4x 더해서 8x가 되고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시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2x가 되고요. 3, 1은 3을 해주시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2, 3은 6x, 1은 2x 빼기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2x-3이 되고요. 2x-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2분의 3이고요. x는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길이가 x가 2x, 2-x고 여기는 x였죠. 2분의 3. 여기 보시면 x보다 2-x가 더 크죠. 그래서 x보다 2-x가 더 크기 때문에 이항시키면 2x 2가 되고 2로 나눠주면 x는 1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x는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AP 길이 3번입니다. 134번입니다. 문제 속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는 0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2b는 0입니다. a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와 플러스 22는 넘길게요. 25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수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왼쪽이 지금 제곱수, 완전 제곱 형태죠. 그럼 오른쪽도 뭐 3의 제곱, 뭐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2b가 25에서 어떤 수를 빼가지고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25보다 작은 제곱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6이 있을 거고 25 마이너스 2b는 16보다 작은 제곱수 9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얘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6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25에서 16을 빼주면 9가 남죠. 그럼 이 b는 9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b가 2분의 9라고 해서 자연수가 아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5에서 9를 빼볼게요. 그럼 16이 남을 거고 이 b는 8이 돼요. 그래서 제곱수 9가 되는 경우 그러면 a-5 제곱이 9가 될 경우에 b는 잠깐만요. 25 마이너스 9는 2b가 되고 16은 2b니까 b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한번 8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5의 제곱이 9가 되는 경우는 성립합니다. 그러면 25에서 4를 빼주면 21이라서 이것도 자연수가 안 돼요. 그럼 25에서 1을 빼주면 24가 되고 이 b는 12가 되죠. 그러면 b가 12일 때 a-5의 제곱은 a-2의 제곱은 1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1일 경우니까 1. 그러면 b는 8과 10이 구했고요. 이제 a를 구해볼게요. 얘가 제곱수 9가 되는 경우, 얘가 제곱수 1이 되는 경우 루트를 씌워주시면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요. a는 5 더하기 3은 8이 되고 a는 5 빼기 3은 2가 됩니다. a-5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a는 5 더하기 1은 6이고 a는 5 빼기 1은 4가 됩니다. 그럼 a와 b를 조합해서 더했을 때 값을 다 구해볼게요. a가 8일 때 b가 8이면 16이 나오고요. 일단 써놓고 할까요?
A는 8, 2, 6, 4가 되고요. B는 8하고 12가 됩니다. A 더하기 B에서 나올 수 있는 수들은 8과 8을 더하면 16이 되고요. 8과 12를 더하면 20이 되고 6과 12를 더하면 18이 나오고 4와 8을 더해도 12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2와 12를 더하면 또 14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더하면 안 되죠. 8일 때 죄송합니다. A가 B가 8일 때 A는 8과 2 나왔기 때문에 8, 8 더하면 16이고 8하고 2하고 더하면 10이죠. 12일 때 6과 4가 나왔기 때문에 18이 되거나 16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18이 정답입니다. 35번입니다.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먼저 구하고 나서 거기에 숫자를 대입할게요.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서 2 마이너스 n이 되는 겁니다. 그럼 2 마이너스 n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2가 되는 거죠. 판별식 D는 2-0은 양수기 때문에 실근이 2개입니다. 판별식 D는 2-1이면 1, 실근이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얘도 실근이 2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가 n이 1이 돼서는 안 되죠. 1이 되면은 2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판별식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판별식은 2차식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n이 1일 때는 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n이 1이 돼버리면 여기요. n이 1이 돼버리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 x축에서 한 점에서 밖에는 안 만나죠. 그래서 n이 1일 경우에는 실근이 1개예요. n이 2일 경우에는 2-2는 0이기 때문에 중근입니다. 그래서 1개가 될 거고요. n이 3일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근은 0개입니다. 합해서 모두 4개가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0보다 12a가 더 크대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x의 실근을 한번 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x가 아니라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이고요.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는 0입니다. 그 다음에 c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이에요. 세 식을 한번 다 더해 볼까요? 세 수를 한번 다 더해 볼게요.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이 다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알파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로 또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알파가 되고요. 상수항을 더해도 플러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모든 항에 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로 묶어주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a-2b 플러스 c가 0인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 돼야지 0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0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부터 먼저 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은 알파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얘가 4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대입을 하든 일단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양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죠. 설령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가 0이 된다고 해도 얘 때문에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0이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맞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c 대신에 이 b를 이 b 대신에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c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ax제곱 마이너스 2b 대신에 a 플러스 c 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죠. 인수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a 곱하기 1, 그 다음에 c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c, x, ax죠. a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x는 a분의 c고요. x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얘가 1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0보다 c가 더 크고 c보다 a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c, a라고 하시고요. a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a로 나눠주시면 a분의 c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실근을 갖습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건데요. 그럼 세 2차 방정식을 다 판별식을 써봐야 하거든요. 근데 니은에서 첫 번째 거는 서로 다른 x값 두 개가 나오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일단은 니은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판별식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예요. 그러면 c제곱 플러스 8ab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 자연수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것도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플러스 8bc가 돼요. 얘도 다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0보다 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네요. 537번입니다. 일단 두 식이 주어진 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그냥 알아볼 것은 왼쪽이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오른쪽도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풀어보면 뭔가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판별식 D는 0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3 때 배운 상수항은 2분의 1차 계수 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해 준 게 상수항이랑 같다라는 거는 중3 때 배운 과정이죠. 한번 전개시켜서 어떤 걸 써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개시켜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예요. x제곱 마이너스 3ax고요.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상수항은 2분의 1차 계수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해 준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위에 적은 식을 밑으로 가져와서 계산을 해볼게요. 2a제곱 플러스 4는 2분의 마이너스 3a 전체 제곱이에요. 2a제곱 플러스 4는 4분의 3, 3은 9a제곱이고요. 모든항에 4를 곱해주시면 8a제곱 플러스 4, 4, 16은 9a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8a제곱을 넘겨서 빼주면 a제곱은 16입니다.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4일 때와 A가 마이너스 4일 때 두 개를 다 계산을 해볼게요. A가 4일 때는 px 플러스 2 제곱은 4, A가 4죠.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px 플러스 2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48에 32에다가 4 더하면 플러스 36이 됩니다. 그러면 px 플러스 2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p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6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px 플러스 2가 한 번은 x 마이너스 6일 때 px 플러스 2가 한 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때 두 번 계산해 줍니다. 그럼 p에다가 1을 대입 한번 해볼게요. p1은 1 마이너스 6에다가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 다음 또 P를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P1은 4가 되겠습니다. 6에서 3을 빼주면 3이 되는 거죠. 3입니다. 그러면 지금 P1 값을 두 개를 구했죠. P1일 때 마이너스 7이었고요. P1일 때 3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A는 마이너스 4인 경우도 한번 구해볼 거예요. A는 마이너스 4인 경우 그러면 Bx 플러스 2 A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가 되고요. X 플러스 8이 됩니다.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px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이 또한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px 플러스 2가 한 번은 x 플러스 6일 때 px 플러스 2가 한 번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때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1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7에서 2 빼주면 얼마가 되죠? 7에서 2 빼주면 5가 됩니다. P1은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면 P1의 값은 5와 마이너스 9도 있었어요. 얘네 셋을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7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9예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6이고요. 둘을 더하면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8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538번입니다. 간혹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서 판별식 D는 0을 두 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x에 관한 식으로 내림차 순으로 써볼게요. 2x의 제곱, x가 여기와 마이너스 5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괄호 3y 플러스 5 하고 x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얘네는요. 따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도록 괄호 하고 써볼게요. 그냥 쓰겠습니다. 2y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판별식 D는 0을 써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됩니다. 그럼 전개를 한번 시켜볼게요.
3은 9y제곱 플러스 30y 플러스 25 마이너스 8 곱해주시면 플러스 8y 8이 16이죠. 8이 16y제곱 마이너스 8ky 마이너스 83 24는 0이 됩니다. 둘을 계산해 주시면 25y제곱이 되고요. 둘을 묶어주면 30-8k y가 되고 둘을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를 2로 한번 묶어줄게요. 얘를 다시 2차식이 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할 때 다시 판별식도 D는 0을 써주십니다. 그럼 얘를 2로 묶어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5-4k가 되는 거고 y죠. 짝수공식 쓰려면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4는 빼놓고 짝수공식 썼으니까 a c만 하면 됩니다. 25는 0이에요. 얘도 판별식 D는 0을 써주신 거고요. 여기서도 이 식에 대해서 판별식 D는 0을 쓴 겁니다. 그러면 225가 되고요. 마이너스 120k가 되고 플러스 4416k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에요. 16k제곱 마이너스 120k 둘을 계산해 주시면 200이 되는 겁니다. 8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8이 16 2k제곱 마이너스 15k 플러스 25는 0이 되죠. 그러면 2는 2 그 다음에 5, 5, 25 그럼 2k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그러면 k는 2분의 5랑 k는 5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정수값 k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5는 정수가 아니라서 k는 5가 정답입니다. 39번 풀겠습니다. 일단 두근의 알파 n, 베타 n이라고 줬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써놓을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n 플러스 16입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n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여기 식들을 보시면 알파 1 플러스 1분의 1이랑 베타 1 플러스 1분의 1이랑 두 개, 이렇게 두 개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은 한 번만 하고 여기 n 자리에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를 그냥 n으로 두겠습니다. 알파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두 수를 곱하면 알파 n 플러스 1 베타 n 플러스 1분의 얘하고 얘하고 곱했으니까 분모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얘는 얘가 되려면 베타인 플러스 1이 없죠. 그래서 분모에 베타인 플러스 1 분자에 베타인 플러스 1 곱하고 여기에는 알파인 플러스 1 알파n 플러스 1 곱할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베타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n 플러스 1이 됩니다. 두 개 분모 전개시키면 알파n 베타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1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근의 곱과 합이 있으니까 여기 근각에서 관계 구한 걸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n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6n 플러스 16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16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n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해주면 8 남죠? 거기다 1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리고 6n 플러스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아래에 다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는 6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n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n 플러스 3 하나씩 지워두시면 n 플러스 3분의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n자리에 지금 1, 2,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일 경우에 얘 두 개에 1일 경우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4분의 6이 돼서 약분해 주시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이번에는 2를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시면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이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시면 6분의 6이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해주시면 10분의 5, 3, 15가 되고요. 10분의 2, 6, 12가 되고 10분의 10이 되니까 10분의 37이 되겠죠? 더한 것이 10분의 37인데 그 분모 분자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7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두근의 합과 곱은 써두시는 겁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p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q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pq가 12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래요.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자연수. 근데 나에서 알파 베타는 3개의 약수를 가지는 수라고 했죠. 약수를 3개를 가지려면 지수가 2가 있어야 돼요. 즉 어떤 수?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이라면 이 지수에다가 2를 더했을 때 3이 되죠. 얘가 바로 약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숫자는 소수의 제곱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됩니다. 그럼 2의 세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1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15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3의 제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결론은 4가 되고 9, 25, 49, 121이라는 거죠. PQ로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래요. 그러면 PQ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P고 알파 베타 한 게 Q가 되는 건데 그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수들은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면 곱했을 때 일단 150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건 안 되고요. 25 곱하기 49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 곱하기 25 한번 해볼까요? 4하고 여기가 4 더하기 25나 4 곱하기 25예요. 그러면 29가 되고 100이 되기 때문에 P는 29, Q는 100. 150 넘지 않기 때문에 얘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9 곱하기 25도 가능할까요? 25 곱하기 9하면 9, 5, 45, 9, 28. 150이 넘어서 안 되겠네요. 그럼 4하고 9하고 해볼게요. 4 더하기 9, 4 곱하기 9. 그러면 13이 P가 되고 4, 9, 36이 Q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쌍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순서쌍 P, Q는 두 개입니다. 41번입니다. 절대값이 있고요.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모든 근을 구해서 네 개를 다 구해서 곱해도 되고요. 각각 2차, 2차에서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을 구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을 풀어주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1이 되는 경우랑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구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근의 곱을 구할게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볼 거예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근, 여기 있는 두 근 다 같이 또 곱해줘야지 네 근의 곱이 나오는 거죠. 곱했을 때 k는 3이 나오고요. k는
두근의 곱이 2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24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겠습니다. 전개시킬게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4는 0을 해주시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21은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7, 3, 21이니까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3은 0, k는 마이너스 7과 3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수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3이 정답입니다. 942번입니다. 여기서도 두근의 알파 베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써둘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3a 곱하기 1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다가 풀게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a가 돼서 a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근이 알파라고 했고 또 다른 한 근이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요.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랑 곱하니까 끝에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1 세제곱은 0이라는 곱셈 공식이 생깁니다.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이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면 반대로 베타를 얻고 또 대입해서 다 알파를 베타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뭐 베타 이렇게 다 베타로만 바꿔주면 끝에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써두고 이제 니은을 가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음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n에다가 0 한번 넣겠습니다.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안 되겠네요. 1부터 대입할게요.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알파 1제곱 더하기 베타 1제곱은 두근의 합이 얼마였죠? 위에서 1이었죠. 1은 음수가 아닙니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값부터 먼저 써놓을게요. 그리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n은 2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 곱이 얼마였죠? a였죠. 그럼 얘도 1입니다. 1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n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제곱도 구해보겠습니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 써두고 얘 좀 지울게요. 그럼 n이 4인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알파랑 알파 세제곱 곱한 거고요. 베타랑 베타 세제곱 곱한 거잖아요. 근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5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인데 얘는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세제곱 곱하고 베타 제곱에다가 베타 세제곱 곱한 거죠.
근데 세제곱이 각각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여기 n이 1일 때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나 조건을 한번 따져보실게요. 일단 n제곱이 음수가 나오는 거고요. n이 1차인 두 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경우예요. 일단 앞에 있는 수는 무조건 1,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절대값이 같은 두 수를 더해 0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얘 볼까요? 1일 경우면 여기는 2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1이 1제곱일 때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음수가 아니라서 1과 2는 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제곱이랑 2제곱 더했을 때 0이 나오는데 이 앞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 3일 경우 해볼게요. n이 2면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수를 더해서 0이 나오는지 볼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0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4하고 5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4면 여기는 5제곱이 되는 거죠. 일단 두 수를 더해 볼까요?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4제곱을 더했을 때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음수 나오죠. 그래서 성립이 되는 n은 4가 되는 경우예요. 여기가 4제곱이면 여기가 5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 n이 4일 경우가 요 두 조건을 다 성립시킵니다. 그래서 n은 4가 되겠습니다. 543번 볼게요. 543번도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이 알파 감마라고 써 있는데 두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근 합과곱을 먼저 써둘게요. 첫 번째 두근의 합입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두근의 합 알파 감마 더할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조건들을 잘 대입을 하거나 이제 조합을 해서 이 값들을 하나하나 구해 가야 되는데요. 여기 주어진 조건이 보이시죠? 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고 보이는데 여기 이 두 식에서 빼기를 해주면 알파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이고요.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예요. 여기가 알파가 아니라 a죠. 두 식을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알파가 사라지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고 얘 사라지고 6이 돼요. 그러면 얘가 6이 되기 때문에 이 알파는 6이라서 알파는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볼게요. 알파가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또 해결이 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b이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잘못 썼군요. 제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감마군요. 알파 감마는 b. 요거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베타 나왔고 알파 나왔죠. 그러면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면 a가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입니다. 그러면 3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에요. 그럼 3분의 8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8은 마이너스 a고
빼기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0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3분의 10이 나옵니다. 제가 이쪽에 한쪽에다가 모아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 대입하시면 알파, 베타, A 다 구했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감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가 3이고요. 감마는 마이너스 A예요. 그럼 감마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알파랑 곱할게요.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9를 곱해주면 b가 된다고 했고요. 약분해 주시면 b는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3a 플러스 b예요.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약분해 주시면 10 플러스 마이너스 19고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문제를 풀다 보면 닮음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고2, 고3 때까지 좀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닮음으로 푼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풀겠습니다. AA 닮음입니다. 이 길이를 정사각형이라고 써있죠? 정사각형이니까 얘를 K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는 알파에서 K를 뺀 겁니다. 정사각형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얘래요. 그러면 넓이와 둘레를 더한 게 넓이를 S라고 하고 둘레를 L이라고 하죠. 넓이와 둘레를 더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분의 마이너스 M이 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4분의 N입니다. 비례식으로 풀게요. 높이 대 밑변은 높이 대 밑변으로 풉니다. 높이 대 밑변은 높이 대 밑변. 내형의 곱은 외형의 곱과 같다. K 알파는 베타 알파 마이너스 K예요. K 알파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가 되는 거죠. 얘를 넘겨서 알파 베타로 K로 한번 묶어볼게요. K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고요. K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은 4고 곱은 2입니다. 합은 4가 나왔고 곱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K가 2분의 1이니까 둘레와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K가 2분의 1이면 K가 2분의 1이면 여기에 넓이 한 변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넓이는 4분의 1이고요. 둘레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m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9가 4분의 m이기 되기 때문에 m은 9가 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제가 여기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m은 9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넓이 4분의 1 곱하기 둘레는 아까 2였죠. 그러면 약분해 주시면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이 4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4분의 2가 4분의 n이 되기 때문에 n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m은 마이너스 9가 나왔고 n은 2가 나왔어요. 그럼 이 방정식에서 m과 n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 정답입니다. 94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가지고 x값을 구했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잘못 구해서 이 2차 방정식이 되었대요. 어떻게 잘못 구했는지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 볼게요. 두 근의 합은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c고요. 2b 마이너스 플러스 2b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c입니다.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사라지고 2b분의 a, 2b분의 a가 남아서 2b분의 2a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b분의 a예요. 원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잘못 구해서 b분의 a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을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를 그냥 곱셈으로 바꿔서 쓸게요. 곱셈으로 바꿔서 푸시면 2b 곱하면 4b 제곱이 되고요. 합차가 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괄호 a제곱 마이너스 4bc가 되는 거죠. 그럼 4b제곱 a제곱 사라지고 4bc가 되는 겁니다. 4b 지우면 b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잘못돼서 이 2차 방정식이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를 여기 x 플러스 4를 x로 치환해서 방정식을 새로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을 PQ라고 했어요. 그러면 P 플러스 Q 원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K분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구해서 B분의 A로 했대요. 그러면 B분의 A니까 K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풀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B분의 C로 풀었대요. 그럼 B분의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PQ가 P가 얘가 되고 Q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PQ는 A 플러스 4 곱하기 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여기 알파네요. 그리고 얘가 바로 K가 된다는 얘기고 P 플러스 Q는 알파 플러스 4랑 베타 플러스 4를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 두 근의 곱을 구해 볼게요. 알파 베타 플러스 4알파 4베타 플러스 4416은 K예요. 알파 베타가 되었고 4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은 K가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6이라서 알파 베타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은 K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4 16 계산해 주시면 14에서 6 빼주면 8 남고 5에서 1 빼주면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8입니다. 마이너스 48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48이 되고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이걸 써두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구한 것들을 위에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얘를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제 얘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5 베타 플러스 5는 2라고 했는데 전개를 시켜 볼게요. 알파 베타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5 베타 플러스 25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5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48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5 괄호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6이죠. 플러스 23은 0입니다. 그러면 48이랑 23이랑 더하면 71이죠.
K 플러스 71이 되고 마이너스 5르게 30, 5일은 5, 마이너스 80이에요. 는 0입니다. 그러면 K는 9가 되는 거죠. K값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바른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9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9를 대입하시고 전개시키겠습니다. 9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되고요.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9x제곱 플러스 9, 8에 72x 9, 6에 54 9, 1은 9, 144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9x제곱 플러스 73x 144에서 4를 빼주면 플러스 140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9분의 마이너스 7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6번입니다. 546번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집 볼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f 알파는 4가 나오고 f 베타도 4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규칙은 x 값은 바뀌어도 똑같이 4가 나왔다는 얘기는 fx는 4라는 규칙을 가진 이런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인수인 그리고 플러스 4 인수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알파에다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f 알파는 4다라는 형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러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값이 인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을 학생들더러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죠. 그럼 어떤 규칙을 가진 문제인지 한번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근의 알파 베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두근의 합과 곱은 구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여기에 두근이니까 알파도 베타도 x 대신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좀 이따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알파 대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쓰고 알파 제곱은 이렇게 쓰고 얘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 되고 지워지고 알파 제곱은 베타라는 조건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 가지고 풀겠습니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고요. 알파 제곱 대신에 베타를 대입할 수 있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주어진 걸 여기다 대입한 거고 얘를 여기 알파 대신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규칙이 나오죠. f 베타는 4 베타 플러스 4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알파는 다 베타로 바꾸고 베타는 알파로 다 바꿔주면 얘랑 똑같은 식이 또 하나 더 나와요. 이번에는 알파가 되고 알파 플러스 4 이런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어떤 규칙인지 볼게요. fx는 4x 플러스 4라는 규칙을 가진 함수고요. 방정식이고 여기에 인수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싹 다 전개를 시켜서 구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얘도 묶어주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알파 베타 플러스 4가 됩니다. x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만나서 플러스 5x가 되고 얘는 1이니까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죠.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PQ라고 했습니다. PQ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아니죠? PQ가 그게 아니고 여기가 PQ군요. 두근이 아니네요. 요걸 지워볼게요. PX 플러스 Q네요. 그러면 P가 5고 Q가 5네요. 그러면 P 플러스 Q는 10이 되겠습니다. 47번 풀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허근이 알파라고 나와 있죠. 허근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서 그럼 알파 제곱이 나오니까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면 세제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고요.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다 알파 제곱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P 알파 제곱 P 알파 플러스 3 알파는 0이 돼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여기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이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파 제곱은 여기를 싹 다 넘기면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알파 제곱에다가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고요. 일단 알파 세제곱은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인데 알파 제곱을 대입하시면 알파 세제곱은 P 알파 알파 제곱에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대입하시고요.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죠. 그러면 P 제곱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P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P가 되고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가 돼요. 그런데 여기를 알파가 허건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로 묶어줄게요. P 제곱 여기 알파가 있는 건 얘랑 얘가 있죠. 그럼 알파로 묶어주시면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얘가 알파가 됐고요. 나머지는 P 제곱 마이너스 3P죠. 근데 우리가 알파 제곱이 실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파가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는 허근의 개수죠. 허수의 개수. 얘가 허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실수가 되려면 얘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하는데 문제가 모든 P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모든 P의 값의 곱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